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낮에는 지금도 굉장히 무덥네요. 그런데 이 주가 지나면서 저녁에는 조금 그래도 선선한 느낌이 듭니다. 계절의 변화는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지난번 인생 이야기 하면서요. 돈과 관련된 인생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시고 격려의 댓글 달아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분야에서 프로로 살아가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댓글을 보니까 리딩방, 밴드 제가 운영한다 이런 댓글도 가끔 있는데요. 저는 사실 리딩방이나 밴드방 전혀 운영하지 않습니다. 가끔 학교까지 어떤 분이 찾아와가지고 속으신 분들이 있는데요. 절대 저는 그런 거 운영하지 않습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한 주 시장 변동성이 정말 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또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지 궁금한 사항인데요. 이번 주가 시장을 정리해 드리고, 그리고 최근에 또 몇 가지 경제지표가 발표됐는데요. 이 경제지표와 관련해 가지고 앞으로 시장의 흐름을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월요일 날 주가가 급락했었죠. 그리고 그 이후로는 주가가 반등을 했는데요. 그래서 세계 주요 주가 지수가 어떤 식으로 모습을 보였는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국 주가가 7월 31일이 고점이었었어요. 그리고 8월 들어서 급락을 했었죠. 그래서 이 그래프는 7월 31일이 100이라고 같이 비교해서 100이라고 했을 때 미국 주가가 8월 5일 날 S&P 500이 93.9까지 떨어졌습니다. 약 6%가 떨어진 거죠. 그리고 반등해가지고 목요일, 금요일 것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 목요일은 96.3. 그러니까 아직도 고점에서 한 4% 떨어졌다는 거고요. 나스닥은 고점에서 한 8% 떨어졌다가 지금 95, 아직도 고점에서 5% 정도 낮은 상황이고요. 우리 코스피 7월 말에서 8월 5월 사이에 무려 12%나 급락했습니다. 단기에 이렇게 급락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죠. 그러나 목요일까지, 금요일도 반등하고 있습니다. 비교하기 위해서 목요일까지 비교해놨습니다. 92.3, 88에서 92.3까지 올랐으니까요. 상당히 반등했습니다. 물론 고점에 비해서는 아직도 8% 낮은 수준이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은 더 많이 떨어졌죠. 무려 14%나 떨어졌다가 그래도 코스닥 반동폭이 코스피보다는 약간 더 크네요. 가장 이번에 많이 떨어진 게 일본 니케이 225였어요. 7월 말 100이라 했을 때 8월 5일 80.5 거의 20% 가까이 떨어져 버렸죠. 그런데 일본 주가도 반등하고 있습니다. 대만 주가도 떨어졌다 반등하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중국 주식시장은 미리서 많이 조정을 받았었죠. 그래서 이번엔 미국 주가 하락에 별로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미국 경기 침체다 이렇게 주가 하락한 것은 그 다음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다 중동 사태인데요. 우선 이번 주 발표된 지표 보니까 미국 경기 침체 정도가 조금 완화된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 제조업, 그 다음에 비제조업, 서비스업, ISM 공급자 관리협회 PMI가 발표되는데요. 제조업은 계속 50 이하에 있습니다. 제조업 경기에 침체에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비제조업, 서비스업 경기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문제였었는데 이번 7월 시장 예상치가 51.4였었는데요. 실제치도 51.4로 나왔습니다. 지난 6월에 48.8이었었죠. 혹시라도 이것마저 이번에 50 이하로 떨어졌으면 경기 침체가 확실하다. 더 우려가 되면서 주가가 더 떨어졌을 텐데요. 이런 그래도 긍정적인 지표들이 나오면서 주가 반등에 조금 기여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라고 발표되는데요. 이것도 예상치보다는 좀 낮았어요. 8월 첫째 주인데요. 23만 3천 건이었습니다. 그 전주에 25만 건이었어요. 전주보다 1만 7천 건 정도 줄어들었죠. 그래서 실업수당도 예상보다 낮고 전주보다 낮아지니까 미국 경제에서 경착륙 우려, 경기 침체 우려가 조금 감소하면서 주가가 반등했습니다. 문제는 정말 경기 침체가 안 올 것인가? 저는 경기 침체가 오리라고 보고 있는데 그 시점이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보면은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오르고 난 다음에 평균 11개월 후에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졌어요. 그런데 이 선행 기간은 굉장히 변동폭이 큽니다.
어떤 때는 뭐 5개월이었는데 어떤 때는 20개월, 22개월까지 갔었어요. 그런데 이런 거 실업률이, 실업수당이 증가하면은 경기 침체가 왔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언제 경기 침체가 오느냐. 제가 가지고 있는 모델로가 전망해 보니까 내년 상반기라는 겁니다. 내년 상반기에 1분기, 2분기 마이너스 성장하면서 경기 침체가 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경기 침체 폭은 뭐 이 정도는 큰 침체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하반기에는 다시 회복되니까 이 정도 가지고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닌데요. 경기 침체는 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 일부 경제학자들이 빨리 금리 인하해야 된다. 긴급 금리 인하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제가 적정금리 추정해 보니까 3분기 현재 4.2% 나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더 급락하거든요. 저는 이런 거 지표를 보면서 왜 연준이 지난번에 금리를 안 내렸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 9월에는 금리 인하하고요. 아마 0.25%포인트보다는 0.50%, 그리고 이게 적정금리가 이렇게 낮기 때문에 앞으로 고용 증가세 둔화되고 물가 상승은 낮아지기 때문에 금리 인하폭이 조금 더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전 세계 금융시장, 특히 주식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줬는데요. 엔캐리 트레이드 지수를 보면은 최근에 급락했습니다. 그래서 엔캐리 트레이드 지수라는 것은 엔화환율, 그 다음에 자금 이동,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가지고 작성한 지수인데요. 제가 블룸버그에서 인용한 겁니다. 그런데 이 엔캐리 트레이드 지수는 거의 엔달러 환율하고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죠. 그래서 엔화가 약세될 때는 일본에서 돈 빌려가지고 해외 투자하는 겁니다. 엔화가 강세되면 엔캐리드 규모가 축소될 수밖에 없죠. 근데 엔달러 환율이 지난 7월 3일 162엔까지 갔었어요. 그런데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것이다. 또 그 사이 일본은 금리 올리면서요. 미일 10년 국채 수익률 차이가 줄어들면서 엔이 143엔 근처까지 급격한 강세를 보였죠. 그래서 엔캐리 트레이드가 많이 청산된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많이 청산됐는데요. 일부에서는 거의 70%가 청산됐다. 그렇게도 전망하는데 그 규모는 누구도 추정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기간에 따라 다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2012년 그때 돈을 빌린 사람 없을 것 같습니다만 그때 엔달러 환율이 70엔대 중반이었어요. 그게 최근에 162엔까지 갔으니까 이 중간중간에 아마 투자한 자금이 있을 텐데요. 앞으로도 뭐 일부는 청산될 수가 있겠죠. 문제는 엔달러 환율입니다. 저는 엔달러 환율이 160엔, 2엔에서 고점을 치고 이제 하락 추세로 접어들었다고 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저는 급격한 하락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서서히 하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면서 미 10년 국채 수익률은 더 떨어질 수가 있는데요. 이번 일본이 금리 인상하면서 일본 주가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은행이 아주 조심스럽게 앞으로 금리에 접근해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급격한 엔강세는 당분간 없다. 서서히 진행되면서 엔캐리 트레이드 서서히 진행되면서 이제 단기적으로 금융시장에 그렇게 충격은 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번에 주가의 금융시장에 충격을 준 게 중동 사태였죠. 그래서 일부에서는 5차 중동전쟁까지 갈 것이다. 이런 우려도 나왔습니다. 사실 제가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니까요. 어떤 사태가 올지 제가 전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국제 유가를 우리 코스피를 보면서 국제 유가를 전망합니다. 동행하기도 하고 선행하기도 하지만 우리 코스피가요. 국제 유가에 1개월 정도 선행합니다. 우리 경제가 세계 경제 풍향계 탄광 속의 카나리아다. 우리가 수출 의존도가 높고 우리 수출이 세계 경제 흐름을 반영한다는 거죠. 우리 수출을 반영하는 게 우리 코스피입니다. 그래서 우리 코스피가 하락했다는 것은 세계 경제 전망이 그만큼 별로 안 좋다는 겁니다. 그럼 원유 수요가 줄어들어가지고 유가도 같이 하락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가가 최근에 하락했고 유가도 이게 8일 기준입니다만은 전월 말보다 하락했어요. 국제 유가도 큰 충격이 없이 현재까지는 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중동 사태는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다시 사태가 굉장히 악화되면은 유가가 뭐 다시 상승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유가가 또 상승하면은 미국 경제 소비 중심으로 더 둔화될 수 있고 중국 경제도 뭐 4 내지 5% 과거보다 좀 낮은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유수가 줄어들면서 유가는 급등할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가 급락 요인이 세 가지였습니다. 미국이 경기 침체에 빠질 것이다. 그다음에 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될 것이다. 그다음에 중동 사태가 굉장히 불안해질 것이다. 그런데 저는 미국 경제 내년에 침체 오리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ISM 비제조업 지수, 그다음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조금 안도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 그다음에 엔캐리 트레이드는 단기적으로 많이 청산된 것 같다. 중동 사태도 그렇게 유가를 보니까 아직까지는 나쁜 상황으로 전개되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최근 주가가 반등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게 우리 경상수지였어요. 경상수지가 환율이나 특히 주가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죠. 6월까지 경상수지 흑자가 377억 달러였습니다. 한국의 예상한 것보다 훨씬 높습니다. 한국의 연간 경상수지 흑자를 올해 600억 달러 전망했는데요. 제가 전망해 보니까 800억 달러가 넘습니다. 어제 KDI가 경제전망 수정하면서 한 770억 달러로 전망했는데요. 지금 예상보다 경상수지가 흑자가 훨씬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상품수지 흑자가 반도체 수출이 늘어나면서 크게 증가하고 있고요. 여기다 우리가 그동안 해외 주식 채권 사놨기 때문에 직접 투자했기 때문에 이자, 배당소득, 투자소득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경상수지 흑자다. 그런데 사실 경상수지가 이렇게 흑자나면 환율이 많이 떨어져서 했죠. 그런데 경상수지가 이렇게 흑자남에도 불구하고 우리 환율이 별로 안 떨어진 거는 우리 경상수지 돈들을요, 우리가 해외 직접 투자, 증권 투자, 거기다 다 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경상수지 흑자가 금융계정을 통해 가지고 다 나가버린 겁니다. 상반기 경상수지 흑자가 337억 달러였는데요. 근데 금융계정에서 339억 달러가 해외로 나가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지금 미국에 투자 많이 하고 있는데요. 미국 투자하려면 달러 사야 되죠. 그 다음에 우리 국민연금, 그 다음에 우리 국민들 미국 주식 많이 사고 있는데, 달러 사서 미국 주식 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상수지 흑자가 과거보다 환율에 미치는 영향은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경상수지가 흑자가 많이 나느냐? 그거는 구조적인 겁니다. 97년에 외환위기 전에는 우리 기업들이 정말 그 투자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투자가 저축보다 높았죠. 투자가 저축보다 높으면 경상수지가 적자입니다. 그런데 97년에 외환위기를 겪으면서요, 우리 30대 재벌그룹 중 11개가 해체됐습니다. 97년에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우리 기업들이 깨달은 건요, 가잉 투자하면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겠구나. 그 이후로 투자율이 급격히 낮아져 버렸죠. 그러면서 98년부터 저축률이 투자율을 계속 웃돌고 있죠. 그러니까 경상수지가 흑자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98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보니까요, 우리 경상수지 누적 흑자가 약 1조 10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우리가 이 돈 가지고 뭘 했습니까?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해외 직접 투자했고, 해외 증권 투자, 해외 주식 채권, 특히 미국 주식 채권 많이 샀죠. 직접 투자, 증권 투자를 하다 보니까 배당금이 들어오고 이자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자 소득은 이미 2000년대 들어가면서 흑자를 기록했지만은 최근에는 배당 소득이 흑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기업들이 배당 주면은 외국으로 다 빠져나간다 그러는데 지금은 어떤 상태입니까?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 주식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해외 주식이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경상수지 흑자로 우리가 금융 투자를 그렇게 해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배당 소득이 계속 흑자나고 있어요. 아마 몇 년 지나면요, 우리 무역수지 흑자보다 저는 이자 소득, 배당 소득을 합친 투자 소득 수지 흑자가 더 크리라고 보고 있어요. 금융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금융으로 국부를 늘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경상수지하고 코스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경상수지는 월별로 변동이 심합니다. 제가 경상수지 3개월 이동평균을 써가지고요. 코스피하고 상관계수를 구해봤더니 한 5개월 정도 선행합니다. 물론 상관계수는 늘 기간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제가 2018년부터 이걸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대체로 경상수지가 코스피에 물론 조금씩 방향은 다른데요. 3개월 정도 선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로 보면은 9월까지 주가가 조정입니다. 물론 이 시차는 늘 좀 달라질 수가 있죠. 그런데 제가 12월 경상수지 예상치를 넣었습니다만은 3개월 이동평균이니까 큰 변화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4분기, 특히 11월, 12월 가면은 주가가 급등하게 나옵니다. 제가 이번 조정 국면 때 주식 비중을 늘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정이 조금 더 길면 9월 초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번 주에 지금 반등을 했습니다만은, 조금 더 조정을 거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미국 주가가 아직도 제가 보기에는 지나치게 좀 가대평가되어 있습니다. 미국 주가 조정을 보이면서 우리 주가가 좀 더 조정을 보일 수가 있는데요. 저는 4분기에 주가가 이런 모습을 보이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4분기에 주식 투자를 늘리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우리 환율을 결정하는 요인 보면요. 아까 경상수적자가 정말 많이 나는데도 환율 하락에 별로 영향을 못 미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만큼 우리 경상수적자가 금융계정, 해외 직접 투자, 증권 투자를 통해서 다 나가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가 환율에 영향을 주는 여러 경제 변수를 고려했을 때 경상수지가 환율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크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3개월 환율 변동의 100%인데 거기서 경상수지가 2.8%, 그 다음에 12개월에는 한 10% 영향력이 조금 커지는데요. 어떻든 그래도 경상수지가 흑자난다는 것은 우리 환율 하락 요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중기적으로 달러 지수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달러 지수가 하락하고 저는 원화 가치가 오를 것이다. 그래서 올해 들어서 지금 8월에 들어서 주가가 조정을 보입니다만은, 그래도 올해 그 주가 모습을 보면은 저점 고점이 서서히 높아지는 국면 아닙니까? 저는 경상수지가 흑자를 이루면서 환율도 떨어지고 원화 가치도 올라갈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으면 주가가 지금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4분기에는 또 고점이 높아지고요. 4분기 고점은 전 눈에 띄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번 주가 조정 기간에 조금 비중을 늘려가지고 4분기를 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7월까지 외국인들 우리 주식을 많이 사다가 8월에 금융시장이 불안하니까 또 많이 팔았습니다만은, 저는 외국인들이 파는 거는 현상은 일시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저처럼 한국의 원화 가치가 저평가됐다, 코스피가 저평가됐다, 이런 외국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9월 중순 이후로는 우리 경상수지가 예고해 주는 것처럼 외국인들이 또 주식을 많이 사면서 주가가 상당폭 많이 오르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정 기간 잘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